안녕하세요. 휴먼 에러의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현직 노무사님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율노법인 서울경인지사 조서연 노무사라고 합니다. 일단 휴먼 에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휴먼 에러의 정의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휴먼 에러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행동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성능, 안전 또는 효율을 저하시키거나 감소시킬 잠재력을 지닌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인간의 결정 또는 행동으로 어떤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인간 동작 중 하나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것들이냐고 하면 실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구를 사용할 때 이걸 의도해서 내 손을 벤다거나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행동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잠재력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걸 휴먼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실수를 일으키는 사고 발생의 잠재 요인을 내재하고 있어요. 물론 기계의 경우에도 항상 고장이 날 수 있고 어떤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인간 같은 경우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라 하더라도 실수가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고의 정도와는 별개로 그런 이제 잠재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인간 변화성이 상존해서 인간의 신뢰도 정도에 따라서 인간 기계 시스템의 안전이 확보되고 산업 안전재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느냐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게차를 몰다가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실수로 인해서 나 혹은 다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다치거나 하는 거는 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산업안전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실수, 착오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위치의 착오, 순서의 착오, 패턴의 착오, 형의 착오, 잘못의 기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 착오라는 것은 감각 혹은 지각 입력의 착오를 의미하는데요. 내 눈으로 본 것들을 다 믿을 수 없고 내가 귀로 듣거나 이제 코로 맡는 것들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볼 때 나는 이 정도의 거리가 있다. 이 정도의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지각에서의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처리 착오라고 하는 것은 중재 혹은 정보 처리 착오인데요.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하다가 나 이 정도로 후진하면 되겠지 하는 그 정보 처리의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출력 착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반응 및 인간 제어의 착오인 것인데 내가 어떤 수공구를 막 사용을 하다가 이 수공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손을 베일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만 멈춰야지 하는 순간 멈추다가 내 손에 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지만 나의 출력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출력 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먼 에러에 대한 잘못된 정의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휴먼 에러는 대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안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에러는 적절한 관리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자의 부주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부주의랑 별개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떤 절차상의 어떤 문제들을 좀 잡아둔다면 그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에러는 우연히 발생하고 예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에러는 예방 가능한 원인들로 구성되고 예견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아까 지게차 같은 경우에 나의 지각 오류로 인해서 이 정도의 어떤 그 간격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2인 1조 작업으로 뒤에 신호수가 있어서 신호수가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 보는 거니까 나도 보지만 다른 사람도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각 오류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오류 세 번째로 정의에 의하면 모든 에러다라고 하는데 에러는 나쁘다. 근데 에러는 대응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에러의 결과는 나쁠 수 있어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 대부분의 에러는 복구가 되죠. 그러니까 지게차로 인해서 아이고 부딪힐 뻔했네 하는 일들은 사실은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휴먼 에러의 또 다른 정의라 함은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경험, 값비싼 교훈, 안전, 품질, 생산과 관련한 잠재적 결과를 가진 최적 조건이 아닌 결정 또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교훈도 맞는 말인 거죠. 우리가 어떤
그 대가를 치른다. 근데 그러고서 그 휴먼 에러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휴먼 에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분류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러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한 원인으로부터의 분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러의 발생 결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원인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통제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과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에러가 발생하는 시스템 개발 단계로부터의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인과 거트만은 개별적인 행동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략 에러, 그러니까 어떤 작업의 단계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작업, 이 작업에서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라라고 했는데 그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니까 순서가 아예 어긋나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건너뛰었거나 그랬을 때 발생하는 에러가 생략 에러고요. 두 번째로는 실행 에러라고 해서 그 단계를 수행은 했는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발생하는 에러가 실행 에러고요. 세 번째로는 과잉 행동 에러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될 불필요한 작업 등을 한 경우에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순서 에러에서 작업 수행의 순서를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간 에러라고 하여서 주어진 시간 내에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느리게 수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는 인간 행동은 대뇌에서 정보 처리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에러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대뇌의 감각 중추에서 인지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고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어떤 사고를 하고 인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하잖아요. 내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라고. 근데 그 운동 중추로부터 동작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손을 동구에 갖다 댈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운동 중추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해서 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회전체 혹은 기억의 반감으로 잘못 조작하는 판단 에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인간의 대뇌가 명쾌하지 않으면 정보량을 처리하는 데 신뢰성이 될 수 이제 없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인지 확인 에러란 이 외계 정보라는 건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의미해요. 내 대뇌에 지금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뇌 감각 중추에서 인지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러로 눈앞에 제시된 정보나 신호를 인식해서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단계의 작업 결과, 다음 기기 상태에 대한 정보 또는 신호를 탐색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내 앞에 어떤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회전체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 회전체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는 게 있는 거죠. 이 회전체는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손을 대면 멈출 거야. 혹은 멈추지 않을 거야.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판단 기억 에러인데요. 이 인지를 했어요. 내가 이 회전체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인지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의사결정 후에 운동 중추로부터 처리되는 행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전체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을 조작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 기억이 틀렸다는 거죠. 내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회전체를 멈추는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반대로 돌아간다거나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운동 중추로부터 의사결정 상태에 동작이 지령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전체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몸이 나가는데 근데 내가 도중에 조작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버튼을 눌러서 회전체를 멈추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그냥 그 회전체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내 동작에서 에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보수 요원이나 운전 요인들의 행동과 오류를 측정을 해서 데이터화하고 이에 따라서 운전 중 수리 작업, 설비 개선, 가동 정지, 변경적 조작 등의 작업 신뢰성을 평가해서 사전 안전 교육 지도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휴먼 에러 분류라는 건 그래서 어떤 정보가 나한테 입력이 되었고
근데 내가 그걸 인지하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판단한 다음에 내 어떤 의도가 형성할 때 기억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내 의도와 다른 행동, 그냥 내 몸에서 어떤 중추에서, 신경 중추에서 다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경우에 그러면 이 휴먼 에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실패와 실수와 위반의 정의가 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휴먼 에러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에서 실패 혹은 경실수, 위반이 어떤 것들이냐. 실패라는 건 부적당한 계획 결과로 인해서 원래의 목적 수행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의 작업 진단이 실패되거나 잘못된 절차를 아예 선택하는 것들이 있고요. 경실수라는 건 흔하게 부주의라고 명칭하는 건데요. 익숙한 환경에서 잘 훈련된 작업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계획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의 실현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다이얼을 잘못 읽었다든가 아니면 조절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잘못 선택했다거나 하는 정도의 부주의한 다음으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가 올바른 동작과 결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서에서 제시한 것을 고의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휴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데 고의로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통상 위반이라는 거는 개개인이 통상 규칙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과속을 하면 안 되고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데서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 고의로 따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럼 신호 위반에 있어서 내가 황색불이면 이미 멈춰야 되는데 황색불에 그냥 쭉 가버리는 것들. 그래서 이제 황색불에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음에도 그냥 가버린다. 그런 것들도 통상 위반인 거죠. 그다음에 예외적 위반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한 거는 맞는데 이 고의에서 나의 의식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상치 못한 행동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는. 이 위반이라는 건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해결책이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은 회사의 문화, 분위기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기계예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직무와 관련한 직무에서 사람은 1000에서 10,000번에 한 번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높죠. 사실은 로봇보다도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실제 보통 작업의 경우에 하루에 2만 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생산의 에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예시가 있는데 생산에서 발견된 에러가 있다. 그러면 납땜의 경우에 과다한 납땜을 하는 경우가 0.00000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번 중에 딱 5번 납땜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낮은 것들을 그럼에도 어떻게 더 관리할 수 있느냐? 혹은 이게 낮다는 건 어떤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 휴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이 에러의 대부분은 품질 관리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에러의 8, 90%는 발생이 된대요. 근데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은 그러니까 에러의 한 8, 90%는 다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이 10만 번 중에 5개 과다한 납땜을 우리는 그래도 얼추 발견은 할 수 있는데 근데 발견하지 못한 에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러가 일어나서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건 1000만 번 중에 한 4번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4번이라도 결국 그게 만약에 어떤 에러가 사망사고로 이어진다거나 하면 내가 사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에러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자기 사업에 굉장히 타격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직무 분석 및 인간공학적 설계인데요.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대한 사건 기술을 해서 아차 사고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전체가 있을 때 이 회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사고가 날 가능성들이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적 접근인데요. 이 서브 시스템을 확인하고 의사결정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고 기능 할당을 한다. 그다음에 작업자에 목업을 이제 설치한다. 이런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냐면 회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회전체로 인해서 사고를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서브 시스템들이 있느냐. 이 회전체가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손이 나거나 어떤 다른 물질이 닿았을 때 즉시 멈추게 하는 그런 서브 시스템들이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노출을 감소시키는 건데요. 어떤 물품이 낙하함으로 인해서 그게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물건에 맞음으로써 인해서 그 이제 뭐 넘어진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다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혹은 어떤 턱이 있을 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바늘이라거나 여기서는 이제 주사 바늘이라고 했는데 뭐 못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출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못이라거나 바늘처럼 튀어나온 것들을 없앤다거나 물품이 낙하하지 않게끔 어떤 망을 설치한다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바닥에 어떤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다 없앤다거나 하는 노출 감소 자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작업자를 고려한 인간공학적인 기기 설비 디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표시장치 설계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차를 운전할 때 그 사방에 카메라가 있다거나 하면 그러면 이 카메라에 사람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내 지각이 이제 인지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각이 오류날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이제 사이드 미러로 보는 것보다는 그게 조금 더 인간공학적이잖아요. 내가 카메라로 사방을 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설계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조절 장치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표시 장치랑 조절기 장치를 이제 같이 사용하는 레이아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신입자가 범하기 쉬운 에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각 정보의 취사 선택이 계획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회전체에 뭔가 이물질이 끼어 있어요. 그럼 이 이물질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이물질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이물질을 떼기 위해서 내가 회전체에 손을 댔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중요하냐? 당연히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물질이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급하니까 이걸 멈추는 것보다는 일단 손을 닿는다. 그러면 이제 이 주사 선택이 계획대로 행해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단기 기억을 사용할 여유가 없다인데요. 회전체 같은 경우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잠깐 멈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생각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체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단기 기억을 사용할 여유가 없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억량이 적고 확실치 않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건데 이 회전체의 버튼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면 뭐 이물질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점점 더 급해지니까 이제 확실치 않음으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결심이 뒤따르지 않아서 미궁이다. 이건 자신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 회전체를 정지하는 버튼이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으면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 뒤에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할 가능성이 생기죠. 다섯 번째는 중요한 것에서 초점이 흐려진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인데 중요한 것에서 이물질이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흐려진다는 거죠. 여섯 번째,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야 눈치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에서 버튼을 누른다거나 뭐 이런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계속 지연되다가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어느 것도 여유가 없고 정신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이게 신입자가 항상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입이니까 사실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범하기 쉬운 에러로는 복잡한 조작은 생략한다. 근데 우리 기계기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작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생략하다 보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기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작업 효율을 저해하는 안전장치는 의도적으로 제거한다. 요즘 새로 나온 기구들은 사실은 방호장치들이 다 있어요.
회전체에 덮개가 있어서 아예 손이 닿을 수 없게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회전체에 이제 어떤 손이라거나 물질이 닿았을 때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냐면 의도치 않은 어떤 다음으로 인해서 이 기계가 멈추면 이어지는 다른 기계들까지 멈추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의 손이 닿고 사고가 발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간단하고 직접 관계하지 않는 응급 순서는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직접 어떤 응급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시하지 않는 거 그렇게고요. 네 번째로는 고장으로부터 복귀하기 위한 스위치류를 함부로 만지면 회전하는 거죠. 그럼 함부로 만진다, 그렇죠? 다섯 번째, 긴급 혹은 공황 상황 시에는 간단히 조작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고요. 여섯 번째, 조작 중에는 잘못 조작한 결과에 대해 중대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어떤 복잡한 조작에서 과정이 생략된다거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운전 중에 수리 작업을 한다. 이게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계를 멈추고 수리 작업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더 일상에서 흔한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하면 우리 주유할 때 혹은 가스 넣을 때 엔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유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운전 중에 기계를 완전히 멈추지 않고 기계의 전원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수리 작업을 하다가 기계가 작동할 수 있잖아요. 수리가 끝났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같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휴먼 에러 예방 실무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발생되는 휴먼 에러란 인간이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부터 정보 처리가 끝나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과실, 실책, 잘못을 총괄해서 말하며 이런 광범위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지침은 아래와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무지할 수도 있고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의 원래 습관일 수도 있고 당황했을 수도 있고 어떤 절차나 행동을 생략하는 등의 이 휴먼 에러 요인이 되는 각양각색의 특성이 게재되어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이 사람의 행동 특성에 기인한 사고들이 있고 그다음에 작업 특성이라거나 그 환경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작업의 에러 방지. 그래서 모든 작업이라는 건 요령이 있고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만 실시하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세요. 빼먹지 마세요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시 명령이나 보고, 연락 등을 정확히 행하고 인계시나 작업 전에 미팅을 통해서 빠뜨리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교육한 것을 계속하는 것처럼 어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지시하게 하고 보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미팅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운전원이나 협력회사 등과 관계를 가진 작업을 포함해서 각 공정의 확인이나 체크를 확실히 행하여 잘못된 판단이나 오조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혼자 작업하지 않잖아요. 옆에 다른 업무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업무라는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 공정의 순서대로 있을 때 내 다음 공정을 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오조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환경에 의한 에러 방지가 있는데 기기 밸브들의 배치나 표식류의 오인이나 오조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가스를 차단해야되는데 가스 차단이 반대로 되어 이렇게 설정되었을 수도 있죠. 밸브가. 그렇게 되면 가스를 막으려고 했던 건데 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야 되고 통신 설비나 조명 설비는 연유 작업이나 정전시 작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급조치 에러 방지라는 것. 그러니까 지휘와 명령을 정확히 해서 장치의 정지 조치나 방제활동, 피난, 관계자 이해 출입 금지 조치 등의 대응이 원활하도록 한다. 그래서 긴급조치 순서나 조작 밸브 등의 식별, 인터록 등을 고안해서 장치의 정지 조치가 확실히 행해되도록 한다. 뭔가가 끼거나 닿았을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행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교육 훈련인데요. 작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계획적으로 체득시키는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기에 운전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미숙함이라거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그게 휴먼 에러가 되니까 그 지식이나 기능을 체득시키는 과정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나 예지 능력을 높이는 수단을 강구하고 예상되는 훈련을 반복 행하여 긴급시기 등에 발생한 에러를 방지한다. 우리가 약간 고소작업 같은 걸 하다 보면 어차피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내가 계속 발에 뭔가 발밑에 받쳐지는 건 있는데 내가 왜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떨어지면 그냥 이 평지에서 넘어지는 거랑 다르게 크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그다음 5번째로는 의식 캠페인인데요. 공장 전체의 안전 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주나 관리자가 솔선해서 준수하며 전 사원이 안전 담당자가 되어 의식 계몽 활동을 전개하는 등 밝은 직장 풍토를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조작 등의 휴먼 에러에 기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나 재해 방지를 위하여 운전 보수 이상 조치 등 장치나 설비에 관계되는 모든 작업을 표준화해서 그 작업 표준에 따라서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표준이라는 거는 그 위치의 부여를 정확하게 하고 재정의 개폐가 이루어지는 승인 결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작업 표준을 설정할 때는 그래서 기계라거나 이런 것들은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그 위치를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걸 가정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목차를 부여하고 작업 항목을 검색하기 쉽게 해서 내가 이 매뉴얼을 잊었을 때 혹은 헷갈릴 때 다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흐름도를 그림으로 넣어서 구체적인 순서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기재한다. 그러니까 이 흐름 중에 있어서 이 앞에 공정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양인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이런 것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전체의 공통적인 내용일 것은 통일된 작업 표준으로 작업해서 안전보건 대책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통일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이 공정을 작업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가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은 패닉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서 착용할 보호구 종류나 중요 부분 등에 유의할 사항, 과거의 아차 사례, 사고 사례 등을 첨부해서 작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지, 안전모만 있으면 되는지, 안전대도 착용해야 되는지, 과거에 여기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은 얼마나 있었고 실제 사고가 난 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것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이나 기타 작업 표준 등을 설명할 수 있고요. 설비 변경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전원에게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 이 운전 작업 기록은 작업의 개시부터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어떤 조치가 있었고 그래서 종료까지 이 시간 순서대로 기재를 해서 계기실에 비치해서 이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조치를 했다.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내가 또 발생했을 때 이렇게 조치했구나. 그러면 종료가 됐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직접 교대하는 방식의 인수인계 시에는 모두 만나서 실시하고 각 담당 장치의 운전원과 직반장, 작업 반장 간에 실시하는 거 당연하고요. 특히 중요한 작업이나 계속하고 있는 작업의 인수인계 시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여기에 이런 불이 뜨더라. 근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됐어. 라고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쉬는 기간이 있은 이후에 인수인계 할 때도 쉬는 기간 동안에 경과상태도 함께 실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연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누군가만 작업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 쉬는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간 작업으로부터 교대 작업 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운전에서부터 보전 부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불충분하면 대응이 잘 안 돼서 근로자 간의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잘 몰라서 발생하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인수인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할 당시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건데요. 우리 그래서 TBM이라고 하죠. 그날 업무를 실시하기 전에 작업자들의 컨디션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요즘은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인수인계사항 확인 및 지시 연락을 행하고 작업 항목, 작업 순서, 역할 분담, 안전 확인을 하고요. 작업에 관계되는 사고나 위험성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오늘은 위에서 작업을 하니까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안전모도 있지만 안전대 착용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행동의 목표는 오늘은 안전대 착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에게 안전대 착용을 복창을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작업 시작 전에 미팅이나 작업 변경 등의 기록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기실에 게시할 전원이 작업 도중에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요한 어떤 안전 항목들이 있다고 하면 계속 게시해놔서 지나가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왔을 때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시 준수 사항으로는 일상 작업은 작업 표준을 기반으로 실시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통 작업은 공통 작업 표준이 있는 것처럼 작업의 변경이나 이상 상태가 발생하거나 지시 명령의 잘못이나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지시 명령은 육하 원칙으로 표현을 하고요.
비정상 작업은 작업의 목적이나 요점을 명확히 하고 작업 순서나 역할 분담 등을 흑판 등에 열거하여 오판단이나 철저하지 못함에 따른 사고와 재해 방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지시명령은 서식화된 작업지시명령서 등의 발행 일시, 장소, 권명, 목적, 내용 등의 항목을 기재해서 시행을 하고요. 구두명령은 가능한 피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아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작업하는 공간에 붙여놓는다거나 사무실에 붙여놓는다거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내가 그걸 계속 인지하려면 구두로 명령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있는 게 확실히 좋죠. 그다음에 비정상 작업의 작업지시 명령서도 작업 지시자도 있어야 되고 감독자, 운전원 등이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란을 만들고요. 이 지시명령서는 전원이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고 지시받는 사람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성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은 수치화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량적인 게 사실 좋은 거죠. 그다음에 지시의 안전 포인트를 기억하는 건데요. 오랫동안 반복하는 작업에 대해서 안전사항을 수시로 행하도록 체크 항목을 넣고요. 애매한 세부 지시 또는 전달 사항에 대해서도 지시 전달 메모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명령. 그래서 작업에 관계 있는 보고 연락 의무는 담당 및 책임 구분이 되도록 명확하게 실시하고요. 운전이나 작업상의 변화는 작은 것이라도 보고하고 의논하도록.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는 일들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덩이처럼. 그러니까 보고하고 의논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시운전이나 기기 보존 등의 비정상 작업은 미리 작성해서 순서에 따라 관계자와 면밀한 연락을 취하여 실시하는데 특히 보존 작업 등에서 관계자와의 보고 연락 의논은 문서 등의 확인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하지 말라 이거고요. 작업상의 처치, 경과 및 결과도 적절한 기록을 취해서 확실하게 인계하고 책임자 등에 보고하여 확인을 얻어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체험이나 아차 경험 등은 양식화된 보고서로 기재해서 제출하고 수평 전개를 하는 것도 검토회의를 개최해서 그래서 중요한 작업이나 복잡한 작업은 작업 순서의 중요한 부분을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카드화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글도 글인데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복잡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지휘자, 담당 구분, 그 다음에 확인자 등의 역할을 결정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하도록 합니다. 작업 현장에 작업 순서 카드를 휴대해서 각자가 순서에 따라서 상호 체크하여 확실히 작업을 행하도록 하고 작업 종료 후에도 다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기기의 기동이나 교환 등에 대해서 가동 상태나 저장조 교환에 대해서 정상인가 이런 것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작업이 들어갈 때는 이 확인 절차를 혹시 생략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 기계라는 게 문제가 발생했다가 엔진이 꺼지면 전원이 나가면 잠깐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방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설비나 기계의 이상 상태를 잠시 동안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사고 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설비나 기기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인간은 매일 관례적으로 하는 동작을 생략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하니까 난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설비나 기기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순찰 시에 점검할 점을 미리 정해서 의식 수준이나 경험 수준에 따른 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점검하는 것도 좋고요. 법정 설비나 중요기기 같은 경우에도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담당자랑 그 다음에 이 현장에서 어떤 관리하는 사람들 다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도 하고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폭풍을 하거나 어떤 자연 기후에 따른 경우에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조금